자,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게 지금 뭐 5만 대만 얘기가 많아요. 저도 저는 명상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명상과 관련해서 제가 원래 이런 바닥으로 들어온 것도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박사학위 8개 중에서 4개가 쉽게 말해서 선불교와 관련된 걸로 썼고, 이게 이제 동아시아 정신과 관련된 거를 다 정리를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현대 명상, 저는 그냥 쓰레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방법도 없고, 그냥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조건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있고, 채려주는 밥 먹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이런 거나 땡 치면서 소리나 좀 듣고 있고, 야,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뀔 거면, 야, 티베트 놈들이 전 세계 1위 했지. 인도 놈들이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걸로 바뀔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네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조금 풀리는 거? 그게 뭐 대단할 게 있어? 어차피 현장으로 오면 또 그 상황이 또 똑같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삶과 격리된 명상 자체는 쓰레기로 봐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뭐 티베트나 이런 거 다 그냥 허접하게 봅니다. 미국 이런 것도 다 허접하게 봐요. 그래서 삶과 격절되어 있는 명상. 이런 명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 조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뭐 많이 내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고 크루즈 여행을 갔어. 한 달짜리. 그러면 다 해줘. 그럼 편안하지. 공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잠자리에서 자고, 내가 청소할 일도 없고.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안해졌어요. 야, 그거 아편이야. 그거 아편이야. 그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돈을 네가 많이 내서 잠깐 동안 아편하고 뭐가 틀리니? 예, 아편도 똑같아요. 아편도 똑같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종이로 불을 가리는 거지. 예, 얼마 동안. 그래서 동아시아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휴가 가는 것 같은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자기는 일하는 목적이 나중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뭐 휴가를 몰아써가지고 뭐 20일을 썼다는 둥, 뭐 어쩌고. 그렇게 일이 싫으면 일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나 스님들 내가 휴가 간다는 얘기도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 휴가 갈 정도면 너는 이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면 다른 걸 알아봐. 진짜 좋은 거는 휴가가 없어. 휴가는 뭔 휴가야? 그 자체가 즐기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운동을 할 때 힘들었겠지. 그걸 뭐 다 재밌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성취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지. 돈 벌려고, 그 돈 벌려고 했을까? 그 당시에 그 불투명한 피겨라는 종목으로 아마 그런 생각 거의 없었을걸? 그걸로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고 자기가 잘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니까 거기까지 갔겠지.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건 취미와 직업이 일치될 때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직업과 취미가 분리돼서 직업은 직업이고 취미는 취미예요. 이러면 그거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건 어떤 조건에서도 안 돼. 예.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취미만 하라 그래도 나중에는 직업이 없어지고 네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취미만 하라 그래도 결국 힘듭니다. 그게 연세 드신 남성분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한 50 넘고 뭐 60 정도 되면 내가 이거 직장 좀 이제 때려치고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뭐 명퇴를 하건 뭐 어쩌고 하건 그래서 나 한번 놀고 싶다. 놀지도 못합니다. 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몇 달 지나면 또 헛짓을 하고 헛짓하다 말아먹고 뭐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에요. 이제는 사고만 안 치면. 그래서
그런 식의 방식은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과 취미가 일치되는 거, 사실은 그게 가장 행복 만족도가 높은 거고, 행복 만족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삶과 분리돼서 명상이 존재해서는 사실은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왜? 여기서 아무리 만족을 해도 결국은 삶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아편을 아무리 해도 아편 속으로 그냥 살 수는 없잖아. 아편으로 그냥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잖아.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아.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낙양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낙양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다가 살살 이렇게 하면 보살님들이 좋아하는구나, 어른들이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걸 해서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마사지입니다. 이게 어른들은 남이 만져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굳이 이렇게 매일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호텔에서 쉬시든가 이러면 또 가요. 그리고 그렇게 간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마사지 하는 놈이 시원찮았다. 또 더럽게 따져요.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좀 잘 못하는 사람이 걸리면 뭐 그런가 보다. 또 되게 또 말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투덜이들. 투덜이들. 어차피 그게 약간 복불복 개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면 복불복 이게 있어.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마사지가 굳이 매일 있을 필요 있나요? 뭐 한 4일에 한 번 있든지 2번 있으면 됐죠. 그래 놓고 자기는 또 계속 가. 그래 놓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투덜거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마사지를 받은들 끝나면 찌뿌둥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게 마사지가 좋아서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거 나중에는 안 받으면 찌뿌둥하다. 아니,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그러니까는 내가 왜 마사지를 받느냐? 뭔가 자세나 뭔가 무리를 했겠지. 그래서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사지를 받으면 그게 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좀 나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자세, 생활 습관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성지순례나 이런 거는 많이 걸으니까, 갑자기 막 15,000보, 20,000보를 걸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도 계속 그렇다면 거기에는 당신의 뭔가가 문제점, 행동에서의 문제점, 자세에서의 문제점, 생활 습관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약간 비율을 바꿔서 추나요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게 좀 뒤틀어져 있어. 척추 같은 게 뒤틀어져 있어. 그래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그게 바로 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뒤틀어져 있대.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해야지. 추나요법을 하루에 2번씩 받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야,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떠돌아다니는 명상들을 저는 왜 사기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은 삶과 분리된 또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성지순례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 제가 이제 2가지를 끌어올리거든요. 사실은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호텔이 좋아야 돼. 그래서 호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은. 호텔이 좋아야 되고, 차도 좋으면 좋은데 중국 차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타는 그 정도 차가 제일 좋은 차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28인승 같은 차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중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차는 조금 좁기는 한데 그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존재하는 호텔 중에 제일 괜찮은 데를, 물론 뭐 너무 비싸면 방법이 없는데 가용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 조건 속에서는 좋지. 집보다 낫지. 청소할 일도 없고. 이불까지 다 이렇게 처리해주고. 아니, 맞잖아. 근데 계속 그 상황으로 살 수 있느냐? 집으로 돌아오면 뭐 또 일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호텔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도끼 그렇게 살았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론에. 그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 하지만 그 이상의 만족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일도 도와주는 분이 한 2분 정도 있어. 그러면 호텔하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겠냐? 그럴까? 그 부분은 또 둔감해질 거예요. 둔감해질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차은우랑 살아도 좀 지나면 싸운다니까. 아니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에 뭐 입시를 잘 봐가지고 서울대에 들어갔어. 그럼 너무너무 좋아. 6개월 안에 둔감해집니다. 승진을 해도 그런 거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도 그런 거고,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익숙함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 2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뭐 싱잉볼이나 두드리고 있고 이런 거 두드리면서 뭐 명상이라고 말하는, 야, 이런 거 두드리는 게 뭔 명상이냐. 엿장수 가위 두드리는 것보다 소리가 좀 좋은 것 뿐이지. 이런 걸 해갖고 뇌파를 자극해서 무슨 상태에 들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티베트나 인도놈들 중에 이거 두드려가지고 내가 머리 좋아지는 놈 한 놈도 못 봤다, 내가. 그건 저거 소림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림사에서 엄청나게, 예전에 그 잘 나갈 때 소림사에, 몇천 명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소림사 주변에. 무술 배운다고. 이연거리 떠가지고 그 바람 넣어서 애들이 젊은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무술 잘하는 사람 중에 소림사 출신으로, 이종격투기나 이런 격투기에 나와서 1등 한 놈이 있느냐? 한 놈도 없어. 전부 1회전. 두드려 맞고 끝나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니까. 이거 두드린다고 바뀌냐? 아이고, 차라리 네 머리를 두드려라. 이거를 싱잉볼이라고 해갖고, 와, 나 참, 이런 얘기해서 되는가 모르겠는데, 월정사에서 지금 화엄루라고 새로 만들었는데, 그 밑에 가보니까 이런 거를 막 사이즈로 쫙 놓고 파는 거야. 몇백만 원이에요, 세트에. 저런 걸 누가 사나? 나 이런 생각 딱 했거든. 물론 살 수도 있지.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 정도 사겠지. 야, 저런 거에 수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스님들 중에 이런 거 낚여갖고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진짜 재밌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까지 값이 비쌀지도 난 잘 모르겠어. 그게 뭐 우리처럼 은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너도 만들잖아. 제가 만드는 거는 싱잉볼이 아닙니다. 좌종입니다. 좌종은 중국 가보신 분은 아셔요. 그거는 이렇게 때려서 뭐 주파수를 내고 빙빙 돌려서 뭐 소리를 내고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왔어요 하고 치는 신호예요. 신호. 그건 동아시아에 원래부터 있던 거고, 요즘 뭐 소리로 뇌파를 뭐 한다는 동, 뭐 마음을 차크라를 연다는, 소리로 열 수 있으면 어떤 놈이 앉아서 하냐? 그게 그 답답한 놈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뿔도 공부 못하는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논문도 써준대요. 해봐라. 이 바보야.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은가? 네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처음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한글을 쳐야 되는데 자판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중이 되면 말로 하는 게 나온대. 말로 하면 다 인식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딱 바꿔준대. 지금 그거 다 상용화돼 있습니다. 써? 안 써.
안 써. 칠 때 손으로 치지, 그거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안 해. 안 해. 예. 그러니까,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세상이 너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 불가능한 얘기야. 그거 불가능한 얘기야. 진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인공지능이 논문 써준대요. 야, 그거 너 논문에 지금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근데 그냥, 대꾸도 안 합니다. 저건 그냥 가방끈 짧은 사람의 넋두리야.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 시스템을 이쪽도 모르고 저쪽도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을 주워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그런 얘기가 쉽게 잘 안 나와요. 몰라. 연설문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걸로 쳐가지고 뭐라고, 말 같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뭐 누워서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뭐 걸어 다니면서 뭐 이렇게, 나 틱나탄스님, 나 그런 것도 내가 사실 좀 되게 웃겼거든. 얼정사에서도 했는데, 그 걸으면서 이렇게 딱, 걸으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씨. 그걸로 마음 편하면, 그 정도가 너네 한계이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근데 차마, 거기서 그렇게 초를 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어디서 약간 약간 쩌리들 모아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있는 거야. 그게, 야, 너도 마음 편하지? 이렇게 하니까 마음 편해.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동아시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원론적 명상이라는 거예요. 인도, 티베트,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데서 말하는 게 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별로 또 되지도 않아요. 되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딱 마사지 받는 정도예요. 몸이 풀어져. 안 풀어지냐? 풀어져. 받으면 훨씬 개운하다. 그래서 딱 그 정도야. 그러면 그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이다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동아시아의 특수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관통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자체가 삶이 되고 삶이 명상이 돼야지 이게 둘 중에 하나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 명상은 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지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앉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능사면 야 무정무리. 내가 예전에 20살 때 그런 글을 썼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서 주의 집중을 하는 게 명상이면 거미같이 잘할 수 있는 놈이 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거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미가 저녁이 되면 거미줄 중앙으로 나온다. 거미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로 나와. 밝아지면 옆으로 딱 들어가 있고 어두워지면 거기로 딱 나와. 그리고 모든 신경을 움직이지 않고 발에다가 딱 두고 있어요. 왜? 그래서 뭐가 이렇게 딱 걸리잖아? 그럼 팍 뛰가. 그거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갖고 거미줄을 이렇게 너무 세게 건드리면 거미가 안 움직이거나 도망가요. 왜?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를 살살 이렇게 흔들잖아? 그러면 푹 온다. 진짜야. 진짜야. 모든 신경을 발끝에다가 놓고 어떤 한 놈만 걸려라로 하루 종일 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낮에 되면 퇴근. 왜? 낮에 드러나 있으면 새나 이런 애한테 걸려갖고 죽거든. 아니 진짜요. 시골에서 이거 못 보셨어? 어렸을 때? 나 이거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걸 옆으로 건드려 보면 딱 움직이고 내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얘가 잡으려고 드나를 내가 봤었어요. 그래서 파리도 한번 묻혀줘가지고 다 이런 걸 했거든. 이런 데 관심 없구나.
그 거미의 자세야말로 성성적적이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깨어있는데 고요한 상태. 그게 깨달으면 거미가 각성했겠지. 저렇게 살겠냐. 그런 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미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틱나탄 스님처럼 느리게 딱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아유 카멜레온 그렇게 움직이더라. 카멜레온 나무늘보 이렇게 딱 다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현대 용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 마음 챙김. 마음을 챙긴대. 그러니까 마치 댐의 물처럼 마음이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댐을 딱 막아가지고 마음을 챙긴대. 미친놈들 마음은 그냥 쓰는 거야. 챙기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 정신 분열된다. 마음은 작용하면서 흐르면서 쓰는 거지. 그렇게 내가 그거를 조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럴 대상으로부터 네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야.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들은 말 중에 저게 될까라고 어렸을 때 했었던 게 몽중이라 이런 거거든. 꿈속에서도 화두를 잡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유행한 얘기거든. 80년대 그 도노점수 논쟁할 때 그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는데 그때 든 한 가지 생각. 현재 의식은 과연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지. 꿈은 현재 의식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중이려가 되려면 현재 의식이 내 의식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것이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야 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게 무의식이고 여기가 현재 의식이거든. 얘는 얘를 통제할 수 없어. 얘는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그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연변이든지 구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추구 대상이 아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돌연변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손이 6개인 사람이 있어. 손가락이 6개인 사람.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노력한다고 될 것 같아? 안 돼. 쿨한데 뭐 실체가 없는데 되겠어? 모두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논점들이에요.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 동아시아에서 계속 검토되고 논의됐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명상을 단순히 어떤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치적인 거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원리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적이 뭐다라는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진짜 위대한 변화는 실천에서 오는 게 아니야. 선불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체험하고 네가 경험해봤냐? 뭐 이런 얘기. 모든 위대한 변화는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개념.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 아니야. 어느 순간 반복되다가 이게 딸깍 넘어가. 아, 이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불가역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위대한 변화는 경험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인식적 환기 변화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칸트 철학에서 얘기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거 얘기했었잖아. 인간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은 경험이 아니고 인식의 변화다. 아직까지는 누구도 태양계까지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기껏 나가봐야 달 정도 갔지. 지금 우리가 화성도 못 가서 일론 머스크가 약 팔고 있잖아. 화성 갈 거니까 막 이러면서 약 팔고 있는 정도잖아.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가서 지구, 태양, 달, 그 다음에 뭐 수성, 화성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경험을 해본 놈이 있느냐?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마블에서는 있었죠.
아이언맨이라든지 DC에도 있네. 슈퍼맨. 슈퍼맨은 인류는 아니지. 크립톤 행성인가 걔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외계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직접 경험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만이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실험으로 다 변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는 거지. 화성 탐사선을 지금 만들어? 화성에 가봤냐? 상황이 어떤지 알아? 몰라. 그냥 지금까지 집취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를 하면 될 것이다를 뽑아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탐사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 궤도 같은데 화성에 지금 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려서 이게 내려가기도 쉽지도 않고 다시 되돌아오려면 그 추진력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구에서 출발할 때도 위성 같은 거 하나 쏠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데 그런 설비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아. 그런데 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그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경험한 놈은 없다니까. 그냥 책상에서 대가리 굴려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과학의 결과물은 책상에서 머리 굴린 거예요. 경험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물론 실패도 하지. 그래서 경험을 우선으로 놓는 사람들은 약간 원시인과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변증을 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돼. 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제가 이렇게 반응이라도 보여주는데 그런 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안 섞습니다. 네가 해봤냐? 이렇게.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남방불교나 이런 걸 비판하면 너 미얀마 가서 수행해봤냐? 이렇게. 해봐야 아냐? 그 너희들이 사는 걸 봐라. 미얀마 사람들의 삶을 봐라. 미얀마 승려들의 삶을 봐라. 그리고 그것을 했던 사람들의 삶을 봐라. 거기에서 뭔가 유의미한 특이점이 나오느냐? 소림사 가서 네가 무술 해봤냐? 근데 봐라. 소림사에서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이종격투기나 이런 데서 뭐 1등 하는 놈 하나라도 나왔냐? 그걸 내가 거기 가서 그럼 소림사에서 10년 동안 해보고 나서 소림사 무술이 구라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해보면 한 4대까지 배우면 인생 끝난다. 그리고 또 해봤어. 예를 들어 소림사 10년 했어. 그러면 또 20년 한 놈이 뭐라 그러냐면 20년 해봤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 30년째 트이는데 아유 바보 20년밖에 못했구만. 야씨. 핸드폰도 마찬가지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사.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삼성이나 애플 중에서 고르겠지. 특수하지 않으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샤오미 써봤냐? 오포 써봤냐? 비보 써봤냐? 안 써봐놓고 왜 말을 해? 그게 안 좋다고. 그건 네가 주장하는 거일 뿐이잖아. 꼭 써봐야 하냐? 왜? 객관적으로 성능 좌표가 있는데, 지표가 있는데,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바보냐? 응? 왜 세상 사람들은 애플을 제일 많이 쓸까? 좋으니까 아니에요? 좋으니까야. 그렇게 샤오미가 대단한 제품이면 세상 사람들도 샤오미를 쓰겠지. 아니, 그거 되게 재밌는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면? 그걸 다 써봐야 하나?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을 다 써보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애플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번 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렇게 다 써보는 사람이 있어. 뭐 100종류야. 그럼 100종류를 다 써봤어. 그래갖고 애플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샤오미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형 나왔어요. 그럼 또 써야 돼. 야, 씨, 이게 무슨 장난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진짜 이게 약간 좀 미개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자기 논리 구조를 제대로 못 갖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때 쓰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그래서 이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작동 원리를 네가 이해하느냐,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상할 때 단순 반복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헬스를 한다고 가정해봐.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서 네가 이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네가 안 쓰던 이 근육을 발전시키고 있고,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근육을 발전시켜야 돼. 그래서 이 운동이 필요한 거지. 그냥 계속 조깅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트레이너의 이유잖아. 존재 이유잖아.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사람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 부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명상에서는 원리라든지 목적 부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 몰라. 이거 대부분 사기거든. 지금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90 몇 프로는 그냥 사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알딸딸한 거. 좀 피곤하니까 잠깐 쉬듯이. 마치 우리가 성지순례 가듯이. 성지순례 가면 좋지.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다가 거기 가서 큰 절에 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보고 이러면 좋지. 네 삶이 바뀌냐? 그거는 잠깐의 풀어짐이야. 풀어짐이야. 그걸 통해서 일부는 조금 바뀌겠지. 하지만 그것이 너의 삶에 유효함을 줄 수 있느냐? 그것까지 못 줘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는 거지. 휴가도 마찬가지야. 휴가를 갔다 왔다 그래서 네가 뭐 대단하게 바뀌느냐? 아니야. 그리고 휴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은 저 사람은 왜 휴가가 필요할까를 저는 생각을 해요. 딱히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뭘 쉬려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라. 조금 더 지나면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이다. 얼마 안 남았다. 곧 못 움직인다. 움직일 수 있을 때를 즐겨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생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명상을 하더라도 서양, 인도, 유럽 이런 쪽은 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동아시아는 정적인 게 아니고 동적인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원리 같은 거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실행 방법을 했을 때 그게 누적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한테 자꾸 살 빠졌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살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살을 제가 다른 쪽으로 분산시켰거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배가 나왔어. 그러면 배를 꺼치는, 쉽게 말해서 뱃살을 빼는 운동이라는 게 있는 거지. 저는 잘 몰라.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는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거나. 근데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서 내가 헬스 트레이너한테 그 얘기를 하면 너에게 맞는 운동, 나에게 맞는 운동을 이렇게 네가 해봐라고 해주겠지. 그렇지 않을까? 몰라,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줘. 그렇다고 해줘. 딱 봐도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뱃살을 뺐어. 그때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원리, 왜 요 운동을 해야 당신의 뱃살은 빠져요 라고 하는 어떤 원리, 예. 그리고 그 뒤에 그것과 관련된 거를 단순 반복 실행하면서 누적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기도 잘 하셔서, 저희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하고, 그래서 결과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